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여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도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 계시지만 교육부 장관, 그 다음 경찰청,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전부 한번 세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 관련 업무 개요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현재 아동 가족 업무 개요도는 이렇습니다. 파란색은 복지부가, 빨강은 여가부가, 이 연두색은 교육부, 고용부는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처가 분절되어서 정책 대상자를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반감하고 업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도 세부 사안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가부로 사업 대상이 나뉘어 발견이 더욱 어려웠던 것입니다.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은커녕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지 알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020년에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2020년 9월에 8살 딸이 밖으로 뛰쳐나와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있다. 엄마가 피나고 있다. 119 신고했습니다. 40대 아빠가 엄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죠. 저는 이때 정말 반성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국회에 올 때는 사실은 입법 보따리를 잔뜩 들고 왔는데 이런저런 일에 치이다 보니까 이걸 놓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이가 당했던 고통, 이 아이가 이런 가정폭력을 한두 번 목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청장님,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가 때리고 있다는 그 119 신고를 접하면 경찰이 출동하죠. 그럼 그때 경찰이 지금까지는 출동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이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건 아동학대입니다. 심각한 정서적 학대죠.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60대 말의 여성이 40대 딸과 함께 와서 황혼이혼을 상담하면서 40대 딸이 수십 년간 가정폭력을 보면서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결혼까지 기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런 사건이. 이럴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초동수사는 가정폭력이 신고 있으면 초동수사는 경찰이, 사례 개입은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피해 여성보호는 여성가족부가, 직접적 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보호는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흩어져서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 또 교육부도 같이 관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부처 간 분절된 형태의 대응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전부 서로 미루기 바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국민의 수요에 맞춰서 제대로 해보자는 게 여가부 폐지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닙니까? 여가부 장관님? 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아니라 제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가 열어두고 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에는 아버지 남성이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님? 지금 한 개 있습니다. 언제 생겼습니까? 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는데 성폭력, 가정폭력은 잘 이루어지지만 이때
제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의원님께서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이 같이 있을 때 사실을 여쭤본 걸로 지금 됐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 학대는 지금 복지부 담당, 그다음에 가정폭력은 여성가족부 담당 이런 것이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통합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